민주당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과 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국민의 거부감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기야 합법화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떤 봉투에 넣어도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첫째, 불법파업조장법입니다.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은 대부분 폭력, 점거, 출입방해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 파괴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파업의 목적을 임금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에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둘째, 민노총 방탄법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의 99.9%를 차지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사 혼란 조성법이며 피해자 양산법입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실상의 영향력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되어 대기업은 협력업체 노조들과 교섭을 해야 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협력업체 노조원들이 원청과 주장이 불일치한다며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원청의 사업장을 점거하여 불법 행위를 하여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나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법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누가 사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여 재형법정주의에 입에 대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출입 봉쇄, 점거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내었으나 그동안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의로 포장하여도 이 법안이 산업 현장에서 갈등과 불법을 만연하게 하여 우리 경제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오히려 힘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면책 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 30일 환경노동인의 국민의힘 일동입니다. 마치겠습니다.